지금 가격 이상으로의 중간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쥐고 있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국 R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국 RNS는 1%의 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과는 다소 좀 역행하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리비안 관련 어떤 이제 테마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주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동국 RNS는 11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리비안 상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리비안 관련주 중에서는 대원화성만 좀 강하게 갈 뿐, 대다수의 종목들은 조금 이제 그 흐름들 속에서 크게 편승해서 흐름들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동국 RNS도 좀 간접적으로 리비안 관련 수혜주에 들어가죠. 삼성 SDI에 배터리 부품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리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하니까 이제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죠. 오는 11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월 정도 상장 전까지는 어떤 이제 그 재료의 유통 기한이라고 할게요. 유통 기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는 흐름에서는 별의별 호재를 다 갖다 붙여서 상승의 이유로 삼고, 흐름이 꺾이게 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또 갖다 삼아서 하락의 이유로 삼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전자의 흐름이다. 방향성 자체도 상방이고 어떤 재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수급도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는 리비안 엔지니어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승의 이유였고, 또 리비안의 어떤 이제 사전 예약 대수가 5만 대를 넘었다라는 게 또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그냥 별의별 이슈가 다 갖다가 이제 호재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명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반대로 시장 안 좋을 때 급등 나왔던 종목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종목에 어떤 수급의 이탈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사실 리비안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 뭐겠습니까? 실적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테마주예요. 테마주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느냐 아니냐를 보고 이게 테마다 아니면 실적주다 이렇게 보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5년 동안의 어떤 흑자 경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종목이 실적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올해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테마주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테마주의 어떤 이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재료는 일단은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수급, 이 종목의 수급이 또 살아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수급은 사실 시가총액 1200억짜리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기들 포트에 담아서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 봐봐야 별로 답은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흐름들을 좀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 오늘 좀 쉬어가기는 하지만 음봉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다가 슈팅을 오후에 줬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예,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1분봉을 한번 볼까요? 1분봉을 봐도 어제 흐름에서 매수세가 강했지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주가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역시나 아직까지 단기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료도 살아있지만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5일선을 지켜가는 가능성이 높다.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렇게 5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이제 꺾이거나 그러면 이제 5일선이 깨지는 거지, 단기적인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5일선에서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동국 RNS는 현재는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의 지지 여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의 어떤 지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수급에서 투신들이 들어왔어요. 투신들이 8만 주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단타예요. 그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인데 사실 동국 RNS가 3만 주 정도 잡고 있거든요. 한 3만 주 정도 잡고 있는 상태에서 1600주만 팔았으니까 한 3만 주 정도는 잡고 있는데 여기다 8만 주를 더 샀으니까 한 11만 주 정도는 쥐고 있어요. 투신들이. 물론 단타로 들어온 거예요. 11만 주 정도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얘네들도 지금 가격 이상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흐름에서 투신이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또 8만 주를 샀다는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도 뭐 이제 최근 3일 연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뭐 또 팔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외국인도 단타고 투신도 단타라서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단 투신과 외국인들은 추가 상승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 아닌가, 요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좀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좀 살아있고 이런 거래량도 살아있고 투신과 외국인들이 조금 더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에서 지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위로 7,000원을 넘어가느냐, 요게 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 7,000원을 넘어가야 신고가 흐름들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이 7,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번에 이 5일선을 타고 가면서 7,000원대 돌파 여부를 확실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돌파만 한다면 신고가 영역 속에서 매물 부담 없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좀 뭐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두고요. 위로는 7,000원의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저버릴 필요는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들 많이 좀 보시게 될 텐데, 다소 이 종목은 좀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자기만의 기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기가 쉽지 않고, 또 손실이 났을 때는 또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대응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자기만의 기준을 좀 잘 잡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그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직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밑으로는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볼 것 같고요. 위로는 7,000원의 어떤 이제 저항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할 것 같은데, 저는 어제도 7,000원대를 한번 찍어줬잖아요. 찍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해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도 이제 또 매수세가 바짝바짝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조만간에 뭐 한번 7,0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동국 RNS 흐름들 같이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보통 세 종목 전후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AP 트레이더 카테고리의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보여주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좀 좋은 어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